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협회장 이영주입니다. 이번 내용은 가족법인과 주택저당권 제4편 주택저당권과 질권대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질권대출과 담보대출 비율, 질권대출 금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질권대출과 담보비율입니다. 질권대출 시 무제한적으로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고 조건표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까지 질권대출을 해줍니다. 질권대출 시 서울 시내 소재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KB시세 70%까지, 수도권 지역은 KB시세의 70%, 수도권 B급 지역은 KB시세의 65%, 지방 대도시는 KB시세의 60%까지 질권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빌라의 경우 약 10%씩 체감을 합니다. 질권대출과 금리입니다. 주택저당채권 질권대출 금리입니다. 질권대출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보통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약 6% 가상금리를 적용해서 질권대출 금리가 형성됩니다. 이 질권대출 금리는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질권대출 금리는 변동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질권대출 금융시장의 금리는 8%에서 9% 사이입니다. 질권대출이 평균 금리는 연 8.4% 정도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억 원을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1억 원을 주택저당채권에 투자 시 매월 70만 원의 이자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법인의 1인당 최대 21억 원까지 무상대여금을 이용해서 이 질권대출 상품에 투자 시 월 1,500만 원의 이자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권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부회사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 대부회사나 질권대출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아래 조건은 한국NPL협회의 질권대출 시 조건입니다. 질권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부회사의 조건입니다. 질권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부회사의 조건은 아래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주택담보대출 채권 잔액이 100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100억 원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 대부회사가 그동안 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 업력과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 100억 이상 정도의 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대부회사를 상대로 합니다. 두 번째로 법인의 자본 총계가 20억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2억이나 3억 중 조그만 대부회사는 이 질권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요. 자본 총계가 20억. 자본금이 아닙니다. 자본 총계. 자본 총계는 자본금 플러스 이익잉여금 또는 이익잉여 손실금입니다. 그래서 100억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고 자본 총계가 20억인 회사가 질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국내 대부회사 현황을 보면 2022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한국대부금융협회는 금감원 등록 대부업법인이 988군데, 지자재 등록 대부법인이 6,824개, 총 합해서 약 8,000개 정도의 대부회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대부회사 비율은 1차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채권 잔액이 100억 원 이상 대부회사는 약 180개 회사로 전체 대부회사 중 약 2.3% 정도에 해당합니다. 또한 2차 조건으로 자기자본 총계가 20억 이상인 대부회사는 총 180개 대부회사 중 약 50개 정도 대부회사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 대부회사 중 약 0.6%만 이 질권대출 상품에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권대출 담보물인 주택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이 질권대출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원채무자가 이자가 연체되고 경매가 들어가면 이 질권을 대출해준 가족법인의 경우 어떻게 투자금을 회수하는지를 많이 물어봅니다. 여기 질권대출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원소유자는 대부한테 가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 대부회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라에게 질권대출을 받습니다. 질권을 설정해가지고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근데 원소유자가
원소유자가 이자가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자가 연체 발생하는 경우 대부회사는 이 저축은행과 캐피탈 사이 채무자는 이 대부회사입니다. 따라서 대부회사는 원채무자가 이자가 연체된 것과 상관없이 저축은행이나 또는 캐피탈사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자 지급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또는 가족법인 같은 경우는 이 대부회사가 경매가 진행과 동시에 질권을 상환해 줘야 된다는 옵션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회사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에 경매가 진행 시 질권을 어떻게 상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출금 상환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담보물건이 질권 대출금을 전액 즉시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담보물을 변경해 줍니다. 즉 경매가 진행되는 담보물건을 정상물건인 다른 담보물건으로 담보를 변경합니다. 즉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대부회사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또는 이 가족법인에게 질권대출해준 가족법인에게 질권대출금을 상환하든지 아니면 담보물을 정상채권으로 담보물을 변경해주는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질권을 상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또는 가족법인이 경매가 진행되는 시 직접 법원에다가 배당을 신청하고 낙찰되면 배당을 받아오기까지 과정은 거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대부회사는 질권대출금을 어떻게 변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부회사는 채무자가 이자 연체로 부실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발생한 부실채권을 갖다가 어떻게 정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회사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이 부실채권을 NPL 투자회사에 채권을 매각합니다. 즉 경매가 진행되면 부실채권을 매각해서 대출원금을 회수합니다. 대부회사는 부실채권 발생 시 NPL 투자회사에 부실채권을 매각하여 대출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손실 위험이 없습니다. 즉 대부회사는 원채무자인 주택 소유자가 이자가 연체되고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이 발생한 부실채권을 NPL 투자회사에 매각을 하기 때문에 매각된 대금으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또는 가족법인에게 상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부회사도 원금 상환에 대해서 부담이 없습니다. 이 질권대출 상품이 부식률이 0%인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부회사가 주택담보대출 시 NPL 회사에 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조건으로 담보대출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질권대출 상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NPL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방법과 NPL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 상품을 취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질권대출 상품을 단순히 대출 상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질권대출 상품은 이 상품에 부실이 발생했을 때 부실채권 매각 시장을 통해서 매각할 수 있는 이 구조와 시스템을 갖다가 이해하고선 이 상품을 운영하면은 부실률 제로인 상품이 되는 가장 안전한 투자 상품일 뿐만 아니라 투자 수익률도 연 8.4% 나오는 안전한 수익용 투자 상품입니다. 여기까지 제 4편 동안 가족법인과 주택저당채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